앵커 초대석입니다. 오늘 여행업계에서 한 분 모셨습니다. 하나투어 홍보팀 조일상 과장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아무래도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한창 바쁜 때가 됐습니다. 네, 성수기인데 지금 메르스가 이제 또 우리나라를 덮친 지가 거의 이제 3주 정도 되는데 아직도 좀 많이들 다들 어려우세요. 여행업계에 미치는 영향 부분들도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먼저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 추이부터 알아볼까요? 예, 최근 3년간의 이제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2012년에는 1,400만 명, 2013년에는 1,500만 명, 그다음에 2014년에는 이제 1,600만 명으로 매년 이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여행이 많이 대중화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20, 30대 젊은 층은 개별 자유여행을 많이 선호하고, 그다음에 50대 중심의 이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 패키지 여행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증가 추세가 이어질까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또 메르스 변수가 나와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번 5월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전년 대비 한 10%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메르스로 인해서 약간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다시 또 여행 수요는 금방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년 대비 또 상승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 계획을 취소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제 그 외국인 여행객들 같은 경우는 좀 취소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 같은 경우는 이 단체 여행객이 아닌 이상은 사실 그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없진 않습니다. 일부 있기는 한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 계획을 좀 이렇게 취소하거나 미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여름 휴가, 여름 여행이 그 한 해를 보상하는 그 큰 계획이거든요. 우리 네. 같은 직장인들에게는 이날을 기다리잖아요. 이 시즌만을 기다리는데 그 여행은 또 계획할 때가 상당히 또 설레고 즐겁거든요. 근데 지금 한창 계획하실 때예요, 사실. 가장 많이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 하실 텐데 좀 메르스가 빨리 극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또 계획하시는 분들 좀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해외 여행에서 특히 선호하는 지역이 있는지 또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이제 중국과 일본을 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2011년 이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도쿄 지역은 약간 주춤하지만 반면에 이제 오사카라든지 규슈, 그다음에 오키나와 같은 지역이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혼부부들한테 많이 물어봐도, 네. 이 신혼부부들의 여행 계획을 물어보면 대부분 유럽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과거에는 이제 휴양지가 프랑스, 아니라 예. 네, 유럽 쪽으로요. 현실은 물론 이제 동남아 휴양지긴 합니다만 이제 처음 이제 계획은 보통 유럽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서유럽 지역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유럽이라든가 터키, 스페인 같은 그런 지중해 지역도 좀 많이 그런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롭게 좀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이제 휴양지로는 필리핀의 팔라완, 태국의 끄라비 같은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지로는 라오스라든가 이제 베트남의 다낭 이런 지역 등이 좀 최근에는 이제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여행지들의 그 매력이 뭔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어느 쪽으로 알아볼까요? 많이 선호하는 지역을 볼까요? 아니면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의 어떤 여행 매력을 알아볼까요? 일단 네. 그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요, 네네. 일단 항공편들이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네네. 국내외 저비용 항공들을 많이 취항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좀 더 예년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특히 일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엔저 효과로 인해서 그렇죠. 더욱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필리핀 팔라완과 베트남 다낭, 라오스 이런 지역도 최근에 뜨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지역들은 다 휴양지인가요? 예, 필리핀 팔라완 같은 지역은 이제 필리핀의 대표적인 휴양지인데요. 보라카이, 세부 다음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휴양지인데,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항 편이 없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 팔라완 지역이 워낙 이 그 자연경관이
예쁘고 깨끗하겠네요. 많이 예, 안 알려졌으니까. 예, 깨끗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적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휴양지로서 가장 좀 대표적인 곳이고요. 말씀드린 이제 라오스나 다낭 지역 같은 네. 경우는 관광지 겸 휴양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뭐 동남아 같은 지역 가서 보통 대부분 휴양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관광 일정과 엮어서 같이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괌이나 같습니다. 이런 지역과 좀 비슷한 스타일인가 봐요. 관광, 휴양. 예, 맞습니다. 그 괌 같은 지역이나 뭐 사이판 네네. 이런 지역과 좀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 근데 전반적인 이제 관광 인프라라든가 그냥 뭐 호텔이나 리조트 수준 이런 거라든가 네. 그다음에 주변 뭐 환경, 쇼핑이라든지 뭐 식사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괌이 더 괜찮나요? 그는 이제 개인적인 좀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요. 네.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은 괌 사이판이 조금 더 비싼 편이고요. 그만큼 뭐 그런 시설 가격 메리트를 많이 찾으시나 봐요. 요즘 여행 트렌드가.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딜 가고 싶었느냐. 네네. 이제 아마 이제 그게 그 다음 차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여행 트렌드는 요즘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최근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좀 당일치기 여행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주말 오전에 그 시청역이라든가 잠실역 이 주변에 보면은 이 관광버스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분배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을 건데요. 네. 이들 대부분이 이제 뭐 전주라든가 강릉 혹은 뭐 태안 같은 이런 좀 당일치기 관광 코스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의 그런 그 관광 버스거든요.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나비 축제라든지 혹은 좀 있으면 다가올 이제 뭐 머드 축제라든지 네. 이런 지자체에서 이제 뭐 그런 축제 행사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당일치기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당일치기 관광이 좀 많이 좀 대세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만약에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젊은 층 중심으로 해서 이 게스트하우스를 좀 이렇게 뭐 선별해서 이용하고 또 바베큐 파티를 하고 또 모르는 사람과 새로 만나는 이런 문화들이 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예. 그러면 그 레저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는데 여름철에 선호하는 국내 여행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약간 좀 제 개인적인 부분도 좀 담기는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름철에 뭐 이제 피서지로 꼽는 데가 대부분 이제 산, 바다, 계곡일 겁니다. 근데 바다나 계곡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이 피서 계곡들로 붐비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좀 오히려 편안한 이 휴양이나 휴식보다는 조금 더 그로 인한 좀 짜증 스트레스가 더 이제 늘어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힐링이라든지 착한 여행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뭐 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이제 힐링 리조트는 이제 홍천에 있는 한 리조트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연 치유 및 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뭐 심지어 휴대폰도 터지지 않을 정도로 예 그런 좀 아예 그런 고립된 지역을 선호를 하시는군요. 예 오히려 이제 이 속수가 좀 이제 그 단절돼 있는 이런 거를 좀 이제 선호하는 그런 네.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단순한 이 당일치기 관광이 아니라 뭐 이제 갯벌 생태 탐사라든가 혹은 뭐 포도 따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네네. 식의 그런 좀 착한 여행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체험이나 지역별 축제가 요즘 많이 발전하네요.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투의 추천을 좀 들어볼게요. 국내에 또 해외 여행지 추천하시는 곳 어디인가요? 국내에서는 이제 울릉도나 제주도를 좀 추천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 안에서 바베큐 파티라든지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이들과 함께 주변에 가까운 오름이라든가 이런 데를 같이 둘러보는 그런 일정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서 새로운 또 인적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요즘 많이 선호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 주변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 예, 계셨어요. 심지어 그런 분들도 많이 요즘 있다고 해요. 계시죠. 예.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 네. 솔로분들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동남아 여행지가 바로 태국인데요. 네네. 저는 태국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태국 하면은 보통 방콕이나 푸켓을 네.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앞서서도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은 이 태국의 끄라비 같은 지역은 유로피안들에게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명소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최고급 리조트라든가
그런 휴양 문화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허니문으로도 충분히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제가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혼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참고되실 것 같아요. 태국의 끄라비 말고 또 다른 곳 있을까요? 태국 내에서 이제 끄라비는 휴양지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만약 관광지라고 말씀드린다면 이제 유적 도시 아유타야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네. 아유타야 같은 경우는 그 캄보디아의 앙코르왓 같은 그런 유적 도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규모는 이제 그만큼 되진 않지만 그와 네. 비슷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관광 상품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개별 자유여행들이 현지에 가서 이제 현지에 있는 또 이제 유럽 관광객들과 만나서 자전거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뭐 좀 다양한 그런 이 역사를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방콕만 해도 좋아하셔서 자주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주변에 봐도 네. 음식도 맛있고 네. 도시적인 어떤 그런 뭐 라운지라든지 이런 쪽도 또 즐기시고 유적도 있고 네. 또 좋은 관광지인데 태국에 여러 가지 또 명소가 있네요. 자, 그럼 여행 계획을 짤 때 유의할 점이 뭘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여행 박람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 대부분의 이제 설문조사 응답자의 42%는 여행 경비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 아, 네. 역시 네. 비용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35%가 네. 이제 여행 지역을 가장 고려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내가 원하는 여행 지역을 미리 예약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그런 점인 거고요. 빨리 하는 게 싸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좀 이 자유여행과 패키지 여행으로 좀 이렇게 구분되는 경향이 있는데, 자유여행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은, 국내외 저비용항공사들의 특가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걸 좀 미리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패키지 여행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보다는 그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뭐 호텔이라든가 혹은 포함되어 있는 이제 일정들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참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이런 여행지 같은 경우는 남의 추천을 받는 것보다는 사실 나한테 맞는 여행 스타일이 뭔지, 내가 어딜 가고 싶은지 이런 거를 좀 미리 좀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여행 좋은 소식도 있으면 또 만나 뵙고 싶어요, 과장님.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앵커 초대석 함께 하셨습니다.